오늘 미국 시장은 약세로 끝났습니다. 유럽 시장이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미국은 뭐 눈치 보기 보합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보합으로 끝났고, 아시아 시장은 특이하게도 이머징 섹터는 긍정적이었는데 일본하고 호주는 빠지면서 끝났어요. 시장이 선진국에서 이머징 쪽으로 넘어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약세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개걸음치는 거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옆으로 보시면. 예. 6개월치를 볼까요? 예.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개걸음치고 있죠. S&P 500 지수도 눈에 뻔히 보입니다. 개걸음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이후에 다우 지수도 보시면 개걸음치고 있죠. 사실 인플레이션 문제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 좋은 거죠. 뭔가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못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원자재나 이런 가격들이 수요가 당겨지고 그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주고 있는데, 시장 자체는 그거를 이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근데 이런 이슈는요 사실 경기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강해지면서 과거보다 강도가 세진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패턴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제 누그러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되면 아마 인플레이션 얘기에 대한 이슈들은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크펀드 잠깐 보면요. 아크펀드를 제가 계속 보는 이유는 그 혁신 섹터, 가장 이게 그걸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쪽 주식들의 움직임이 어떤가, 누적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최근 반등해서 올라온 뒤에 여기 보시면 5월 27일, 28일, 29일 개걸음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 옆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혁신 관련된 섹터 쪽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죠. 움직이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는데, 저는 테슬라는 베팅하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테슬라를 베팅하느니 다른 전기차 관련된,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업종을 베팅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의 의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인데요. 최근 붕괴됐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가 반토막 이상 난 케이스가 여길 거예요. 도지코인은 여기.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세게 떨어지는 지지라인이 여기인데, 도지코인은 여기고, 둘 다 지금 이 라인에 걸려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를 믹싱해 보니까 라인이 비슷하죠. 보시면. 근데 최근에 내려오다가 이게 서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내려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얘는 내려오다가 반등 심하다가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깨지질 않고 버티는 건 긍정적인데, 그럼 얘가 추세적으로 다시 이걸 돌파하러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느냐?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래로 더 빠지거나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옆으로 개걸음을 치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개걸음을 치는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에서 한번 화들짝 뒤었잖아요. 그런 뒤인 세력이 다시 한번 여기서 밀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투심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그 꺾인 게 다시 재돌파가 가능할지. 제가 본 기사 중에 1000배 레버리지인가요? 100배 레버리지인가를 해외 같은 경우는 투자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레버리지를 줄 수 있을 만큼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소멸됐겠죠. 여기서 여기 떨어지면서. 그럼 새로운 강심장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또 등장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시 관련해서 중국 증시 얘기를 계속 드렸죠. 지금 그 이머징 쪽이나 원자재 쪽 중에서 소외된 섹터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뉴스나 신문지상에 잠깐 보게 되거든요, 가끔. 사실 제가 베트남이나 이런 쪽을 보고 있긴 했는데, 베트남은 너무 많이 위로 튀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중국은 아직은
이제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는 게 저항선을 뚫고 이제서야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2월까지 튄 게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건 CSI 300 지수입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S&P 500 지수가 2월 달이 여기에요. 2월이 여기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한 거의 10%는 올라가 줬는데, 상하이 지수는 그렇지 못하죠. 2월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게 매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무난히. 그 뒤에 움직임 패턴은 또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여기가 2월 달이었거든요. 2월이었는데 2월 이후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지만 윗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쯤에 껴있는 거죠. 2월 이후로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보단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방어는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베트남 시장은 보시면 이거 하노이거든요. 하노이 지수인데 보시면 일단 이게 작년 3월 저점이 16,700 정도 167 정도 되는데 지수상으로 지금 493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월봉입니다. 거의 한 2.78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섹터의 움직임보다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머징 섹터를 보는 건 괜찮은데 베트남 지수를 들여다보는 거는 조금 지금 위험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베트남 뉴스 보도에 보면 홍합변이가 발생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막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여기 봉쇄 강도가 세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베트남 확진자 수인데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요. 데이터 정보가. 여기 출처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 명대에서 10명 미만으로 나올 때도 태반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100명, 500명, 이거 500명입니다. 500명. 여기도 500명 최근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이 짙은 거는 7일 확진자 수고, 그래서 베트남 쪽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최근 이상하다. 백신 관련돼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이런 두 부분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봉쇄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들은 그 상황에서 뭔가 좀 조그만 이슈에 의해서도 풍선이 펑 터지듯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터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디 갔지? 예, 여기 있네요. 과도하게 오른 거는 크게 그렇게 이렇게까지 붕괴돼야 돼? 라고 하는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붕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모든 자산 가격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작년 3월이 아니고요. 올해 1월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전력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우스운 거는 호주산 석탄을 금지하면서 호주하고 막 중국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인권 문제 때문에 호주가 미국 편을 계속 들면서 석탄 금지뿐만 아니라 철광석도 막 금지하면서 수입을 가격들이 막 밀고 올라갔는데 그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멈추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수입해서 전기를 에너지를 생산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짱 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저희하고 맞붙었다가 반도체 관련된 중소기업들만 막 피를 봤죠. 중국이 현재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한 국가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보복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자기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연히 보여주고, 역시 글로벌은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제재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걸 보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석탄을 해야 되는데 해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죠. 여기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투기 행위를 막 막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석탄도 원자재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호주가 아니면 어디선가 분명히 원자재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져올 곳이 없으니까 가격이 막 급등해서 튀겠죠. 결과적으로 호주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구르족 신장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각 어떤 국가에 그 수입금지나 이런 것들로 하면 결과적으로 그 부메랑이 다시 거꾸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한정 제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5G하고 그다음에 보안 쪽과 관련된 군사하고 정보보안 쪽 관련된 것 이외에 중국을 제재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미국도 자기 스스로 부메랑을 맞게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제재는 일정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석탄 가격이거든요. 석탄 가격이 정신없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될 겁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자기 독재를 구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재 관련돼서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 계속 그걸 무시하겠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점 무엇인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죠. 이것 때문에 뉴스나 주식에 보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여기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인다는 얘기는 중국 자국 내에 철강 생산을 줄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탄소 배출이 주는 거죠. 그리고 외국산 철강을 수입을 하면 되는데 그런 뉴스 보도가 이 포스코한테 우리나라 철강 회사한테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부터 볼까요? 이게 철광석 가격이거든요. 급락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중국 상하이. 여기 상하이 스틸 선물 가격이에요. 여기는 바운스 튀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여기 잠깐 얘기한 거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결과적으로 철광석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는 건 좋은데 철광석 가격이나 혹은 이 철강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나라만 가격이 튀어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중국 철광석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가격도 거기에 맞물려서 따라 움직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이 이런 탄소 배출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슈만 보고 포스코에 진입하시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포스코 매매 동향이거든요. 매매 동향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 이제 쌍끌이로 5월달 들어서 매수하는 것 같더니 여기 전에도 어떻게 됐나 볼까요? 한번. 네. 매수세가 이제 강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뒤늦게 매수세로 기관들이 뚫고 들어왔고 매수 차이가 확연히 나요. 여기 보시면 10만 주가 막 넘게 매수를 계속 쳐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최근 5월달 들어서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 매수를 대규모로 치는 것 같더니 계속 약간 두집힌 패턴입니다. 15만, 13만, 12만. 그러니까 매수는 작아지고 매도는 세지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관들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매도가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도 듣고 뉴스나 어떤 애널들 얘기 듣고 잘못해서 또 진입했다가는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움직이겠죠. 한 15%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얘가 개걸음을 치거나 아니면 아랫방으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야 이걸 들고 있어야 돼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 번 더 밑으로 빠진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풍산도 구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양호합니다. 보시면 이게 4.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4.9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여하튼 최근에 이제
강도는 약간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철광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얘도 풍산이 그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주식이거든요. 보시면 강도가 쭉 올라갔는데 사실 매집했다면 이때 매집했어야 됩니다. 3월달 초에. 저도 그때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제가 구리 가격이 한 번만 더 밀리면 여기서 이때거든요. 한 번만 더 밀리면 그때 매집을 하러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놓쳤는데 여기서 보시면 3만원대 있던 게 갑자기 4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빨리 올랐죠. 거의 뭐 50%가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20% 빠졌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구리가. 이 타겟팅이 과연 이렇게 계속 가겠느냐. 쓸어 담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원자재와 관련돼서 자꾸 뭔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가만히 안 두겠다 나오거든요. 투기행위는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구리도 이 차트를 보면 개걸음을 치거나 밑으로 밀렸을 때 하고 있을 수 있다.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 이거는 풍산 매매 동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이 뭔가 사재 끼는 것 같은 최근 보시면 매도 물량이 계속 세졌죠. 물론 매도 물량이 세져서 떨어진 게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도 매도 물량이 세죠. 가격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매수 물량이 굉장히 셌었네요. 매도 물량 매수 세고요. 여기 매도 외국인은 아직 패턴을 모르겠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도가 좀 더 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업과 소재주 관련해서 두 가지 제가 주로 들여다보는 기업 두 가지를 봤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다른 거 보시면 이거 펠라디움 첨가제, 그 매연 첨가제, 디젤 가솔린 매연 첨가제, 펠라디움 플래티넘 보시면 이제 상승 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슈퍼사이클이 부분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도 뜨거워요. 또 중국에 뭐 그 사료 때문에 사재기를 해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옥수수 쪽에 또 있거든요. 하지만 얘도 역시 강도가 셌다가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와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사이클이 뜨거웠던 게 식어가는 건지는 예측하기가 쉽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슈퍼사이클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하튼 오늘은 원자재 쪽으로 많이 봤는데 주로 지금 투심이 약간씩 식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보면 주식시장도 투심이 굉장히 셌다가 식어서 개걸음을 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크펀드나 이런 것 보시면 그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ETF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탄력성도 좋지 않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정말 또 뜨거웠던 가상화폐도 급등했던 그 투심이 급격하게 식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원자재 시장에는 없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고 이머징 섹터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 경기 사이클 초반에는 선진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이머징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진국들이 출구 전략을 하는 그 즈음이 되면 그때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베트남 이머징 시장이 따라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이렇게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수, 그러니까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쪽의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뭔가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 검색 섹터 안에 지금 이머징과 원자재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그걸 고를 때도 좀 조심스럽게 고르고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